나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줄은 몰랐다. 아니, 차마 입 밖에 낼 수조차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처럼 풀어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사위는 원래부터 싹싹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그는 다른 사위들과는 달랐다. 성실했고 예의 바르면서도 눈빛이 따뜻했다. 딸에게는 아까울 정도로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나에게도 스며들었다. 밥상을 차려주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는 목소리, 술 한 잔 따라주면 눈을 맞추며 웃던 그 순간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 사소한 눈빛 하나가 내 가슴을 흔들어 놓을 줄은. 딸은 늘 바빴다. 회사 일에, 아이 양육에, 집안일까지 겹쳐 늘 지쳐 있었다. 그래서일까? 사위는 오히려 더 자주 내 곁에 있었다. 손주를 맡겨두고 잠시 들러 식탁에 마주 앉기도 하고 함께 저녁을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의 시간이었지만 점점 그 대화의 결은 달라졌다. 어머니는 참 젊어 보이세요. 그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한마디는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젊어 보인다니. 남편에게조차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친구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듣지 못한 말. 그런데 그 말을 내 사위의 입술에서 듣는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에 휘말렸다.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후에도 비슷한 말이 이어졌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세요. 따님이 어머니 닮아서 손맛이 좋은가 봐요. 이상하게 어머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회사 일로 답답할 때마다 괜히 여기에 오고 싶어져요. 나는 그때마다 모른 척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요동쳤다. 그건 분명해서는 안 될 감정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막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다. 숟가락을 건네주다 손끝이 스치면 괜히 숨을 고르며 눈을 피했다. 그 역시 순간적으로 멈칫하다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과 어색함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다. 사위와 나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오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는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남녀의 대화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그가 내뱉은 말에 나는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외롭다는 단어가 내 심장을 깊게 찔렀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외롭지. 괜찮아.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과 말하지 못한 욕망이 번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감히 해서는 안 될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그 눈빛이 진짜 나를 향한 것이 맞다면?
만약 그가 나를 여자로 본다면? 머리를 흔들며 억눌렀지만 억누를수록 더 강렬해졌다. 그 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우연히 스친 손길, 길게 이어지는 눈빛, 순간적으로 고요해지는 공기.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은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내 몸과 마음은 점점 그 위험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사위는 손주를 맡기고 내 집에 늦게까지 머물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던 적막한 거실, 빗소리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좁혀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도 될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빗소리는 유난히도 거칠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집 안가득 울려 퍼지며 마치 우리 둘만을 세상에서 고립시키려는 듯했다. 딸은 연락이 왔다. 회사에서 일이 늦어져 오늘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손주는 이미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오직 나와 사위 둘뿐이었다. 식탁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술잔과 빈 접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괜히 분주한 척 식탁을 정리했다. 하지만 등에 꽂히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내 온몸을 훑는 듯한 시선. 나는 애써 그저 착각이라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머니,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도 될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요동쳤다. 단순히 빗길이 위험해서 묻는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의미를 감지했다. 거절해야 했다. 단호히 선을 그어야 했다. 하지만 입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에 남아 잔을 헹구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빗소리와 함께 귓가에 맴도는 건 그의 낮은 목소리뿐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내 심장은 그보다 더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나는 뒤척이며 얇은 이불 속에서 식은 땀을 흘렸다. 그때였다.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방문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에 그의 얼굴 윤곽이 보였다. 잠이 안 와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그의 체온이 스며들었다. 가까워질수록 빗소리는 더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다. 오직 그의 숨결과 내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어머니. 그가 낮게 부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 호칭은 분명 나를 묶어두는 족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 안에는 남자의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서 자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명백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내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닫히지 않은 문은 끝내 닫히지 않았다. 바람이 불자 문이 흔들리며 삐걱거렸지만 나는 그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침대 모서리에 걸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섰다.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채취와 알코올이 살짝 섞인 숨결.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다. 어머니 다시 불러오는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그 속삭임에는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내 손끝에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나는 안다. 지금 이 순간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이 문은 열려버렸어.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을 감쌌다. 그 따뜻한 감촉에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그의 거친 숨결만이 울려 퍼졌다. 닫히지 않은 문틈, 그리고 닫히지 못한 우리 마음.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밤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며 우리의 심장 박동을 자극하는 듯했다.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스며든 어둠 속에서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그는 한 발 한 발 내 쪽으로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체온이 공기 속에 퍼져나왔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오히려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그가 내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등에 살짝 스쳤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내 온몸은 전율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았다. 따뜻하면서도 거친 감촉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입술은 안 된다라는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 그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더 이상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한 남자의 욕망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겨우 말을 내뱉었다.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러나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쥐었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은 나의 심장 박동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시작됐다. 그의 손이 내 팔로, 어깨로, 그리고 머리칼로 옮겨갔다. 매 순간 나는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내 몸은 그 손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숨결이 내 얼굴을 스쳤다. 가까워지는 호흡, 점점 뜨거워지는 체온,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욕망. 내 가슴은 요동쳤고 얇은 잠옷 너머로 스며드는 그의 열기에 나는 휘청거렸다. 나는 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마저도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나는 눈을 떴다. 눈빛과 눈빛이 부딪혔다. 그 순간 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장모도 어머니도 아닌 단지 한 여자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호칭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방 안의 빗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닫히지 않은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그 문 너머 세상은 이미 사라진 듯 했다. 그의 손길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손길이 내 손등을 감싼 순간부터 방 안의 시간은 흔들렸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벽식의 초침이 가늘게 떨리는 소리, 얇은 이불 끝이 호흡에 맞춰 오르내리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고조되는 심장 박동만이 귓속 깊은 곳을 두드렸다. 나는 입술을 젖히며 겨우 소리를 만들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꺼냈지만 목 안쪽이 메말라 문장이 자꾸 끊어졌다. 머리는 멈추라고 외쳤고 가슴은 도리어 더 가까이 가라고 부추겼다. 말과 마음이 반대로 움직이는 기묘한 밤. 나는 내 안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밀어붙이며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는 즉답을 피한 채 눈을 내렸고 시선은 내 손에서 팔로, 어깨로 조심스레 옮겨갔다. 마치 마지막 경계선을 확인하듯 느린 속도로. 나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침대 모서리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나무 프레임을 톡하고 건드렸고 그 미세한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더 물러설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에 희미한 빛을 끊었다. 반쯤 열린 문은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고 문지방을 스치는 공기의 마찰이 낮은 신음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 틈 너머에는 식탁, 개수대, 거실 스탠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방 안의 공기만은 전혀 다른 계절로 바뀌어 있었다. 여름도 겨울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계절. 살결 사이로 서늘함과 열기가 동시에 스며드는 낯선 기온. 나는 다시 한번 그만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혀끝에 걸린 단어는 얇고 약했다. 나조차 믿지 못할 농도의 금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어깨선에 걸린 머리칼을 아주 가볍게 들어 올렸다. 손끝이 귓불을 스치자 숨이 가늘게 떨렸다.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오히려 더 짧아졌다. 그는 그 변화까지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숨을 낮췄다. 그 순간 나는 기묘한 안도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들킨 마음을 들킨 채로 두는 편안함, 그리고 들킨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다는 예감. 딸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손주가 낮잠에서 깨어나 던졌던 포근한 몸짓,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컵, 냉장고 문에 붙은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눈앞으로 몰려왔다가 한꺼번에 뒤로 미끄러졌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천을 잡아채듯 장면들이 사라졌다. 부탁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유예의 애원에 가까웠다. 시간을 조금만 늦춰달라는, 지금 이 한 호흡만 더 길게 늘려달라는 뜻.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았다. 나 또한 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기보다 도망칠 의지가 서서히 흐려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는 내 곁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천천히 꺼지며 기울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같은 방향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긁고 지나가며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었다. 나는 그 패턴을 세려 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숫자를 올릴수록 손끝은 도리어 더 뜨거워졌다. 분명 방 안의 온도는 그대로인데 피부 아래에서만 열이 솟았다.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찾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포개지자 미세한 습기가 교환되었다. 이마에 얹힌 머리칼 사이로 땀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졌다. 나는 그 방울이 어디쯤에서 멈출지 상상했다. 쇄골, 어깨, 가슴, 그리고 다시 심장. 상상만으로도 맥박이 빨라졌다. 그가 낮게 물었다. 돌아갈 마지막 이유가 있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유는 많았고 변명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금의 손길보다 크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침묵이 말보다 더 또렷한 동의가 되어 공중에 걸렸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침대 헤드보드가 낸 아주 작은 마찰음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조심스레 지웠다. 다급함이 아니라 배려로,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을 닫을 때마다 방 안은 잠깐 비어졌다가 다시 그의 체온으로 채워졌다. 눈을 감은 채로 나는 오래전 내 젊은 날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받아들이던 밤, 허둥대며 방향을 잃던 손길, 그 어설픔마저 사랑이라고 믿던 순간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들이 잔상처럼 떠올랐다가 잦아들었다. 오래된 나와 지금의 내가 겹쳐졌다, 흩어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를 보지 말라고.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보지 않기에 더 잘 보이는 순간. 시선이 사라지자 촉감이 배가 되었다. 뺨을 스치는 온기, 목덜미에 내려앉는 숨, 손등을 타고 도는 맥박.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감각이 말을 했다. 문틈이 바람에 조금 더 열리며 금속 경첩이 낮게 신음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틈으로 거실 스탠드의 노란빛이 얇게 흘러들었다. 그 빛은 마치 증거처럼 방바닥에 길게 도장을 찍었다. 나는 그 흔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되돌렸다.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정말 멈출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멈추고 싶은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심장이 대답을 대신했다. 예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뜨겁게. 그는 그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아주 조금 더 조여왔다. 그리고 그 미세한 압력이 전부였다. 화려한 문장도 길어진 설득도 필요 없었다. 단단한 침묵과 손끝의 신호.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의가 공기의 밀도를 바꾸었다. 방 안의 소리들이 서서히 되돌아왔다. 빗줄기, 초침, 천의 마찰, 그리고 우리의 호흡. 그러나 모든 소리는 전과 달랐다. 같은 소리인데 다른 의미. 같은 밤인데 다른 세계. 우리는 마침내 선을 넘어섰다. 누가 먼저였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처음 손등이 스쳤던 순간 이미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사실을 서로에게 확언해 준 순간이 지금일 뿐. 나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숨을 골랐다. 숨결이 길어질수록 가슴 안쪽에 얼어붙은 막이 녹아내렸다. 스스로도 몰랐던 허기 같은 것이 조용히 채워지는 기분. 부끄러움과 안도가 한 몸처럼 엉켜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무엇을 망가뜨릴지 알고 있느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되물었다.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후회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벌도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닫아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한쪽이라도 쉽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틈을 증거 삼아 밤을 건너가고 있었다. 언젠가 들이닥칠 새벽의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그 빛의 흔적을 기억할 것이다. 이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이름들을 불러보았다. 아내, 어머니, 장모.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내 안에서만 또렷했다. 나는 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 스스로를 깨웠다. 지금 나는 나로 존재한다고. 적어도 이 한밤만큼은.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 호흡이 포개지며 하나의 길을 만들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길.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관계의 호칭도, 식탁의 거리도, 눈빛의 지속 시간도. 우리는 내일을 설명할 언어를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분명했다. 끝까지 가겠다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를 밀어 올렸다. 빗줄기가 갑자기 약해졌다가 다시 굵어졌다. 나는 그 변화가 우리의 망설임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약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굵어져 방향을 고집하는 리듬.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도를 확인했고 그 확인이 곧 답이 되었다. 문 끝의 빛이 길게 늘어졌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다.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며 앞으로 갔다. 끝내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호흡과 호흡이 섞였고 그 따뜻한 기운은 내 몸 깊숙이 스며들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여전히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나와 그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가면은 벗겨졌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멈추자. 이제라도 그만두자. 그러나 내 몸은 정직했다. 그의 손길에 따라 떨렸고 그 떨림은 곧 새로운 갈망으로 이어졌다. 내 어깨를 감싼 그의 손이 천천히 허리로 내려오자 나는 눈을 감으며 몸을 맡겼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뜨리면 안 되는 유리잔을 다루듯 내 몸선을 따라 손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명확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멈출 때마다 내 심장은 더 거세게 두드렸고 그 떨림은 오히려 멈추지 않는 신호가 되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로 가져갔다.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뜨겁고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이었다. 그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둘 다 이미 돌아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 소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율이었다. 그는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만은 장모가 아니라 여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베었지만 동시에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 동작 하나가 곧 허락이자 동의였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얇은 옷감 너머로 스며드는 체온이 내 피부를 달궜다. 나는 억지로 뿌리치려 했지만 오히려 손끝이 더 강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부딪히며 금기의 벽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끝장날 것이다. 그러나 그 공포조차 이상하게도 내 욕망을 자극했다. 금기를 깨뜨린다는 사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위태로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의 손길이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사위와 장모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호칭, 사회적 시선, 도덕적 금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욕망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도 늦었어. 그 말은 거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몸을 눕혔다. 침대는 우리의 무게에 눌려 크게 기울었다. 얇은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조차 곧 그의 체온에 녹아 사라졌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 몸선을 따라 거침없이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듯 숨결은 짧아지고 거칠어졌다. 방 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시트가 스치는 소리,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나로 뒤엉켜 마치 새로운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그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오늘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밤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여자로 존재하는 순간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더 깊이 그에게 끌어당겼다.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차갑던 공기가 피부 위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체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방 안은 숨결로 가득 찼고 그 숨결은 서로의 가슴 속 불씨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여기서 멈추자.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그러나 내 입술은 다른 신호를 내고 있었다. 그가 다가올 때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으로 그를 더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내 몸은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억눌렸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나는 숨을 내쉴 때마다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린 이러면 안 돼. 나는 힘겹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조차 간절한 거부가 아니라 이미 빠져들어 버린 나 자신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얼굴을 감싸 안았다. 따뜻한 손바닥이 뺨을 덮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스쳤다. 얇은 잠옷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를 불태웠다. 나는 몸을 비틀며 그 열기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은 다시 그에게 안겨버렸다. 피하려는 몸짓조차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신호가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닫힌 세계 속에 갇힌 듯 했다. 그러나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거실의 희미한 불빛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묵묵한 증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자극했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공포가 오히려 이 순간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건 죄다. 이건 파멸이다. 그러나 내 손은 결코 그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내 안에서 죄책감과 욕망이 충돌하며 그 마찰은 불꽃을 만들어냈다. 그의 몸이 더 가까워졌다. 체온이 겹치며 우리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마지막 남은 얇은 선조차 스스로 지워버렸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곧 그의 품 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천둥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우리의 불안을 가려주는 장막 같았다. 마치 세상이 잠시 우리를 숨겨주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정막은 고요가 아니었다. 숨결과 맥박 그리고 서로의 뜨거운 체온이 뒤엉켜 만드는 격렬한 파도였다.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스스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오늘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을 수 없을 것이다. 시선을 피하려 해도 이미 우리의 눈빛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더 깊이 그에게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빗소리와 숨결로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지나치게 큰 심장 박동, 그 속에 섞인 죄책감과 불안. 아무리 뜨겁게 포개져 있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았다. 낮고 거친 숨결이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여자로만 부를게요. 그 말이 내 귓속 깊이 스며들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곧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때였다. 문틈 너머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 혹은 단순한 환청일지도 모르는 소리였다. 손주가 잠에서 깬 건 아닐까? 아니면 착각일까?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도 소리를 들었는지 나를 바라봤다. 두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입술을 막았다. 침묵을 깨뜨리지 말라는 듯 우리의 입술을 맞물렸다. 그 순간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욕망과 공포가 동시에 파도처럼 몰려왔다.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거실에서 새어 들어온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눈빛 같았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닫아야 해. 이대로 두면 들켜버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애써 속삭였다. 제발 누가 들으면. 그러자 그는 내 귀에 대고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요. 들리든 들키든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하는 말 속에는 단순한 욕망만이 아니라 묘한 집착이 묻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사위가 아닌 전혀 다른 남자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몸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억눌린 목소리가 다시 귓속으로 흘러들었다.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나는 놀라며 그를 밀어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여전히 빗소리는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창문을 스치는 번개의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고 그 순간 나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장모도 어머니도 아닌 낯선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팔에 휘감긴 채 벗겨진 가면 아래 드러난 얼굴, 그리고 그 곁에서 날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분명 위험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다. 이건 잘못이야. 우린 들켜버릴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차피 들키더라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문틈에서 소리가 났다. 삐걱거림이었는지 발걸음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손주의 발소리일 수도 아니면 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게 나를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때 내 귓가에 그의 속삭임이 다시 스며들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당신은 내 것이니까.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욕망의 떨림과는 다른 차갑고 낯선 소름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죽였다. 방 안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기척이 귀를 파고들었다. 문틈에서 스며드는 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거실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심장이 귀를 찢을 듯 뛰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았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또렷한 발소리가 들렸다. 거실 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작은 헛기침.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딸인가? 아니면 손주가 깬 건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이제 그만 제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더 깊숙이 얼굴을 묻으며 나를 침대 위에 눕혔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보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것이 아니었다. 욕망과 집착, 그리고 위험한 확신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문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마치 문고리가 아주 살짝 흔들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러나 그는 전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이미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의 세상이에요. 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동시에 몸 깊은 곳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전율이 몰려왔다. 죄책감과 욕망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이중으로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한쪽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다른 한쪽은 멈출 수 없는 충동. 거실 쪽에서 갑자기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짧고 낮은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방 안까지 전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나를 다시 끌어안았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말은 달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강요처럼 들렸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야 해. 나가야 해.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의 손길에 마비라도 된 듯 나는 그를 뿌리칠 수 없었다. 그때 방문 바깥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짧고 또렷한 부름이었다. 손주의 목소리.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 뛰었다. 눈물이 맺히려 했다. 그러나 그의 팔은 여전히 단단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머금으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곧 다시 잘 겁니다. 오늘 밤은 우리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전율과 함께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섬뜩한 확신이 숨어 있었다. 이 사람은 이제 멈출 생각이 없다.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너머에서 손주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그러나 동시에 내 몸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내 팔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방 안은 빗소리와 심장 박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나는 아주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덜컥 현관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순간 숨이 멎었다. 안 돼, 돌아왔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은 거의 비명과도 같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파국조차 함께 즐기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젖은 구두가 현관 매트 위를 스치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짧은 한숨. 딸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이불은 바닥에 흘러내려 있었고 방 안은 어수선하게 어지러져 있었다. 눈치만 조금만 있어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애써 그의 품을 벗어나 이불을 주워들려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 같았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속삭였다. 안 돼, 제발 이건 끝장이야.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더 크게 들어왔다. 딸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이제 몇 걸음이면 딸은 우리 방 앞에 도착할 것이다. 그 순간 손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 할머니 방에 있어. 나는 전율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들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나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그를 노려봤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집착에 가까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딸의 그림자가 드디어 문틈 아래로 드리워졌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흔들렸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멀어져야 한다. 그러나 내 몸은 여전히 그의 팔에 붙잡혀 있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뜨겁고 더 무거워졌다. 그 순간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내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공포 때문인지 아직 남아있는 욕망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문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딸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방 안에 스며든 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바닥을 가르며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엄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듯 다정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무서운 칼끝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품을 벗어나려 했으나 그는 여전히 내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기묘하게 흥분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제발 이제 그만 놔줘. 부탁이야.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귀에 낮게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문고리가 돌아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의 불빛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딸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멈춰 서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빗소리도 시계 소리도 심장 박동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딸의 눈동자만이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천둥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침대 모서리에 몸이 기울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딸은 입술을 떨며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엄마, 왜 이런 거예요? 그 말은 칼보다도 깊게 나를 찔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당당했다. 나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맺혔다. 손주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작은 목소리조차 비수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울부짖듯 외쳤다. 그만해. 제발 그만. 그러나 내 목소리는 이미 아무 힘도 없었다. 방 안은 혼돈에 휩싸였다. 딸의 울음, 손주의 울음, 그리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 나는 무너져 내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르며 얼굴을 적셨다. 모든 게 끝나버린 순간이었다.
가정도 신뢰도 그리고 내가 지켜야 했던 최소한의 선도.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끝내 견딜 수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지옥 같았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비밀은 모두 드러났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파국이었다.